안녕하십니까? 안상 보실 건가? 마이크 들고. 그리고 이따가 시장님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신다니까 저기 스피커 앞으로 가가지고 저기 이렇게 들고 있어요. 피아노 피아노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잠시 후 전문 박람회 언론인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인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국제전문 박람회 조직위원회 행정홍보부장 김선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7개월간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인분들의 감사 인사와 박람회 성과, 국가정원 운영 계획 등 현안 사업 설명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시장님 감사 인사 말씀, 조직위원회 백운석 운용본부장님께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과와 국가정원 운영 계획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고, 이어서 생태환경센터 최영화 소장님께서 차세대 공공정화시설 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브리핑을 마치면 시장님께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폐막과 함께 더 넓고 더 새로운 순천 개막을 선언한 노광규 시장님께서 언론인분들에게 감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박람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들이 좀 안 돼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프레스데이를 했지만 그거는 박람회가 끝나기 전에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인들을 모셔서 했었고, 또 그때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람회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박람회의 7달 뿐만이 아니라 조성했을 때의 7달, 그리고 행사가 진행했던 7달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의 결과를 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결이 된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통계를 확정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언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7달 동안을 전부도 해보지 못한 일인데, 저도 그렇고 조직위 직원들도 그렇고 또 뒤에서 바치고 있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는
순천 시민들이 이 긴 시간을 여러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지만 힘 모아서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는데 정부도 기업도 다른 지자체도 놀라고 있고 또 이 과정들을 언론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지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고 지쳐서 주저앉을 만한 시기에는 또 용기도 주시고 계셔서 오늘의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김에 사실은 이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서 억측도 많고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방식도.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주장들을 정리해서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오늘 중심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은 아니지만 두 번 모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개략적인 것들을 말씀을 정원방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김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 하나는 정원방란을 백운석 우리 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조성과 또 운영을 이끌었기 때문에 먼저 PT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고 끝나면 자원순환 요 문제에 대해서는 최영화 소장께서 얘기를 드리고 또 저와 셋이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직이 박람회 성과와 국가적 운영 계획에 대해 백운석 본부장님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본부장 백운석입니다. 박람회 운영 결과와 앞으로 정원 운영 계획의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삽니다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시작한 정원 박람회 7개월 10월 31일 날 폐막을 했습니다. 214일 동안 정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때로는 매섭게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국비 154억 원, 도비 321억, 시비 1271억, 기타 수익금과 특교세 합쳐서 293억으로 총 204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내용별로는 박람회 직접 사업으로 527억, 그리고 도심권 전시 연출 등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1132억, 박람회 연관되는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381억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제기구인 AIPH와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1년도에 사업국이 출범했고 그해 8월달에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날 개막식으로 시작한 박람회는 개장 190일차인 10월 7일 날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틀 전인 10월 31일 날 폐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원 박람회의 의의입니다. 우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 사례로 뽑을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순천시가 지방 소멸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비교우의 성장 동력을 특화해서 전국의 지자체나 국가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50개 이상 지자체가 정원을 주제로 도시계획을 변환시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시가 도시계획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 성과입니다.
98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981만 2,157명입니다. 일일 최다 관람객 수는 지난 추석 때 21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관람객 유형별로는 국가정원이 647만 명으로 66%를 차지했고 순천만 습지가 9.2%, 어천 근광장 등 도심 권역이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은 목표 관람객이 32만 명이었습니다. 목표 관람객 대비해서 109%로 초과 달성했고 주로 나라 국가별로는 미국과 베트남, 일본, 중국 순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은 당초에 정부에서 승인해 줄 때 253억 원을 벌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입장객 수입 233억 원을 비롯해서 총 333억 원으로 수익을 올려서 131% 초과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 202개를 포함해서 517개의 기관 단체가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박람회 승인 기구인 AIPH에서는 내년 2024년 카타르 봄총회 때 시장님께 정식으로 초청해서 성공 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저희가 박람회를 할 때도 이번 박람회가 목표가 아닌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과정으로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순천시의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 기업과 정부에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순천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포스코에서도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글로컬 3.0에서도 교육부가 승인을 곧 앞두고 있는데 유효한 고지를 정했고요.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에 경전선이 도심 통과를 하려고 했던 것을 우회하는 것을 큰 성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정부 예산 2천억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안전하고 또 교통에서도 표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천그린광장 등에서는 매일 고품격 광장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하루에 이렇게 오는 경우에도 드론이라든가 피플 카운팅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이렇게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박람회를 치러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박람회 성공 요인으로는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지역 언론인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과 교통, 소방 등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총합이 모아져서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박람회장 운영 계획안입니다. 앞으로 박람회장 운영 계획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묶어서 단일권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계획은 우선은 서문권역을 개방하겠습니다. 서문권역을 개방해서 도심권역에는 어천 그린광장과 하나로 묶어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이후에 정원과 문화 등 후방산업 대비 공간으로 개편하는 전략적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권역과 순천만 습지를 하나로 묶어서 습지와 생태축을 연결하고 또 동문권역과 순천만 습지는 앞으로 수익성을 증대하고 희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우선은 가든스테이는 그동안에 고품격 대중화 숙박시설로 이렇게 각광을 받아왔는데요. 다소 인력이 과다 투입되고 비용이 높다는 평가가 있어서 앞으로는 현실화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드리모는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보다 인력이 좀 적게 들여서 하나의 운영 방법을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체험센터도 앞으로 정원이라든가 어싱, 화해 등 감각적인 테라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은 두 개를 하나의 시설로 통합해서 이루어나가고요. 반려견 놀이터는 계속 돌봄 서비스를 유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수목이라든가 잔디는 직역을 검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원과 이 일대는 기회발전 특구 등 국가에서 지정을 통해서 국내 최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하는 등 생태의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무엇보다 남해안 벨트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해 최영하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센터 소장 최영하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현안으로 가장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도 많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건과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시설의 개요와 추진 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입니다. 1일 종량제 봉투 혼합 재활용을 포함해서 음식 폐기물까지 해서 약 210톤 가량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와 혼합 재활용은 주황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지 매립장과 주황자원순환센터에서 생활쓰레기 및 혼합 재활용을 매일 110톤 정도 발생하는 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왕지 매립장도 포화 상태고 주황자원순환센터도 지금 현재 10% 정도 남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주황자원순환센터 운영기간이 2029년 12월로 만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이 변화됐습니다. 17년에 환경기준 강화 및 2019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용연료 SRF 발전시설이 퇴출되고 앞으로 신규 SRF 시설이나 보수 이 부분에는 국고 지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기업들은 폐기물로 만든 고용연료 대신에 목재를 사용하는 바이오 SRF로 변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주장하는 주황자원순환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부분은 현재 내부 영향 경과에 따라서 대규모 수선은 전액 시비로 계정 부담해야 되고 또 생산된 고용 연료가 지금 현재는 톤당 66,000원 정도로 비용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유상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순환센터 옆에 이런 고용 연료를 생산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잔재물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장이 포화 상태. 앞으로 고용연료 운영에 따른 잔재물도 발생이 되면 이거에 대한 별도 소각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도 주황자원순환센터가 29년이면 효용이 다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21년 7월 6일 날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세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에너지를 회수해서 순환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거와 부합해서 아마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순천만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친환경 소각장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이 갑자기 왜 신규 폐기물 시설 설치가 갑자기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공자원화 시설의 추진 변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8년에 주암자원순환센터 경영 위기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몇 달간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러다가 우리 순천이 쓰레기 대란이 오겠다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때 2018년 7월에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의회, 그다음에 정당, 언론, 여러 종사자들이 함께 75인이 참여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100일 동안 수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순천시에 공고안을 제출한 결과 이분들이 왕지 매립장, 주암자원순환센터 다 현장도 둘러보시고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하고 함께 논의를 했고, 내놓은 공고안 1번이 주암자원순환센터는 이제 수명이 곧 종료되겠다.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행정 절차를 순천시는 조속히 이행해라. 그때 당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매립과 이걸 안정화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함께 검토해라 하는 이런 공고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순천시가 조속히 행정 절차를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까지 7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민선 7기에도 그런 판단을 하셨고 공고를 해주신 거고, 그렇게 해서 순천시는 민선 7기에 이 공고안을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그 신규 폐기물 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되고 나서 20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이 직매립 금지로 개정이 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에 그 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입지 계획이 새롭게 발표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최적 후보지로 연양들이 2023년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설은 지금 3가지 원칙입니다. 시설은 지하하고 지상은 융복합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서 주위에 공급한다. 이러한 입지 계획을 가지고 22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29년 12월까지 해서 30년 1월에 가동하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2,600억 원 중에 지금 강역화해서 대상 지역이 순천시와 구례군이 생활폐기물 강역화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유치는 현재 연양들 이론으로 최적 입지가 발표된 상태고, 시설 규모는 소각 260톤, 선별 1일 45톤, 유아시설 1일 7톤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에 관해서는 행정도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입지에 관한 선정 계획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는 22년 12월 30일 날 총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적 입지 호부지 연양들 이론에 대해서 저희 순천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연양들이 생태, 문화, 레저, 스포츠 환경을 아우르는 최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연양들 자체를 소각장이다, 굴뚝이라 이런 것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생태 도시로서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를 순환해서 재사용하는 그러한 인류 도시로서의 공간으로 이 공간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주변에 스팀이나 온수, 전기, 열, 난방으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위 공간에 제공될 수 있는 에너지 거점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이 순천 최고의 주민 친화 시설과 경관, 또 대형 쇼핑몰 유치 등 여러 가지 인류 시설 설치를 위한 최적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면 작년 10월 25일 날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가 났고, 12월에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 후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6월 말에 폐기물 최적 입지 후보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인 7월부터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며, 지금 현재 전략 영향 평가에 대한 초안 연락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에 해룡면 주민자치센터와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무엇이냐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는 법적 절차로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입지 계획 결정 고 시전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 단계, 행정의 계획 단계에서 하는 환경 영향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11월 16일까지도 공람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쯤에 폐기물 추리시설 입지 결정이 돼서 고시 공고가 될 예정이고, 이거에 의해서 내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공고가 내년 2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공고가 되면 그 주변 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앞으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할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거의 한 2년간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략 영향 평가하고 환경상 영향 조사가 틀린 점은, 환경상 영향 조사는 폐기물 설치에 대한 승인을 하기 전에, 이런 시설의 설치에 승인을 하기 전에 자세하게 주민이 염려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에서 5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후에 2026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9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2026년 3월 정도에 될 걸로 보고 26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신 내용들만 좀 선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처리시설 용량이 왜 260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너무 크다, 쓰레기가 없으면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데 쓰레기도 가지고 올 거냐 하는 이런 걱정도 많으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 순천시 쓰레기 통계 자료를 보면 보통 순천은 110톤, 구례가 8톤입니다.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는 쓰레기 118톤에 여러 가지 대형 폐기물이나 기타 음식물에서 나오는 협작물, 잔재물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앞으로 지금 중앙자원순환센터에 매립되어 있는 그런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을
가연성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순환정비 사업을 통해서 거기를 매립지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소각을 하더라도 잔재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순환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서 주합자원순환센터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50톤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일일 소각 대상 폐기물량을 220톤으로 잡았고 가동 일수가 신규 처리 시설이 300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 일일 한 260톤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겠다 하는 결과를 받았고 요수나 방향도 350톤, 220톤의 용량으로 해서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대한 절차를 무시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굉장히 그 법이 강화되어 있어서 폐기물 시설 선진 촉진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두 개 부서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질의 신을 받았습니다. 15에 게재하지 않은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5에 게재 않은 것으로 폐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절차상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상 하자 없다. 그리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항바에서는 이 계획은 입법 계획이 아니라 행정 계획이다. 그걸로 판단됐을 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다.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주위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얼마 전에 언론에서 환경부가 시설 지하화에 부정적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국가가 폐촉법을 2020년에 개정하면서까지 시설 지하화의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화 시 국고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주민 수용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회신이 왔고 국고보증 지침에서도 지하화할 경우에 사업비를 1.4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 반영, 시민 의견 수렴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니고 민선 7기부터 정책의 연속성 상에서 민선 8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부터 공고한 내용을 순천시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이거는 현재 민선 7기에도 입지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를 공개해라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순천시가 비공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과정에 있거나 결정 전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맞다는 판결이 났고 또 위원들의 공정한 의견 제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의 배제지역 기준을 적용했다. 또 문화체육시설이란 말로 현혹하여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제규칙 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순천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가 제시한 입지계획 공고에 의거해서 배제 규준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시설이란 말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을 복리 향상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이것도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굉장히 긴 법령이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20년의 법을 개정해서 총 사업비 10%에서 지금 20%까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법까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합들 1호는 전체 우리 순천시 259개소에서 222개소 최종 5개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최적 입지 후보지로 발표된 것이고 굴뚝에 대한 이야기
기피 시설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기대 시설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암 물질에 대한 걱정, 계속해서 굴뚝 자동 측정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측정 결과가 이렇게 공개됩니다. 물리적이나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해서 안전벽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시설 내 화재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화재 방지 시스템 개입 및 자체 소화 시설을 갖춰서 안정적 운영을 꾀하겠습니다. 또 연양들 간척지로 집안 침하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시가 생태문화교육원도 연양들, 그다음에 팔마 체육 스포츠 센터를 용역을 집안 침하에 대한 용역도 이렇게 해본 결과가 있더라고요. 연양들 인근 집안 조사 결과 풍화암이 약 22m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서 지하화할 경우에는 연약 지반 제거하고 안반에 구조물이 정착되게 설계 가능해서 크게 문제 없게 이렇게 시설을 설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취나 교통 문제.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 안에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최소화될 거고 여러 가지 세차나 상시 소독이나 단속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대한 운영 대책. 소각시설 내부 연한은 20년입니다. 보수 및 운영 계획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고, 주암자원순환센터 보수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는 앞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는 어찌되면 필수적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은 우리 전 세계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각만이 답이 아니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는 굉장히 소각을 대체할 대안은 크게 없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우선해야 될 것은 쓰레기를 줄이고 감량하는 것,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는 제품으로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것. 그 다음이 도저히 이게 안 되면 처분해서 에너지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들이 그런 쓰레기의 기본 원칙 이런 걸 조금 지켜가시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지명을 받고 마이크를 드리면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노건기 시장님과 관련 부장님들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람회 관련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네, 성경일보 김정희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단체나 정당들이 반대 의견에 이야기 7월 2일까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가 시작과 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신 기자이기 전에 순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노동희 씨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정원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아쉬웠다, 조금 부족했다, 좋은 칭찬 말은 많이들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지 않나 해서 시장님의 가슴으로 한번 오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아 비판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행사를 긴 시간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만족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가 굉장히 세게 프레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1일 날 우리가 폐막을 하고 저녁에 다 끝난 다음에 회단식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박람회를 마무리 안 하고 나가서 10년 동안 이상을 야인 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시민들과 직원들 덕분에 개인적으로 명예회복이 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한테 제가 조금 좀 센 표현이긴 합니다만 좀 가혹할 만큼 업무를 끌고 나갔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긴 장마와 폭염으로 잔디와 꽃들이 견뎌내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자갈을 또 모래를 충분하게 높이를 높여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잘 견뎠고 조금 더 우리가 빨리 해가면서 비용을 조금 더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이 너무 적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는 저희들이 개막식까지도 정원 노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도 그 동문 일대에서 시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정치력을 조금 발휘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워낙 간극이 큰 데다가 법률적인 문제들도 얽혀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공개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김선동 의원과 장채열 소장 등 소위 지역을 소통을 그분들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논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박람회 중간까지도 그런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노위까지 가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대응을 맡은 수탁자들이 이제 이기는 결과는 나왔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제안사항을 검토를 했으면 거기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분들도 정원박람회를 종료할 때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간에 추석 때 나이 드신 분이 찹쌀떡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아주 등골이 오싹했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큰 일 없이 긴 시간을 견뎌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감사하다는 일입니다. 자료분 질문 있으실까요? 청중은 기자님. 예, 시장님, 어쨌든 성공에 하셔서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이번에 제가 매일 정원박람회와 함께 5천 그림정과 풍덕 경관정원을 매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원박람회 1월로 5천 그림정과 그린 아일랜드 그리고 풍덕 경관정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직분들하고 순천 시민들한테 엄청난 평을 받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풍덕 경관정원이 이제 택지 개발로 해서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이론도 순천만 쪽에
갈대밭 가는데 인근 그 농지를 활용해서 정호박람회 내년에 시민들이나 국민들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또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킬러 콘텐츠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다행히 저희들 예측한 만큼 수를 받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흥덕 경관정원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워줘야 되니까요. 수천만 인근 농지까지 연속해서 할 것이나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거는 어차피 이제 문을 닫고 검토하고 좀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만 인근 농지로 이런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비용과 시간과 여건들을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퍼블릭 뉴스 주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시장님 민소독이 이어서 이번에 또 정어박람회 운명처럼 맞아서 이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멋지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정어박람회는 솔직히 뭐 질문 드릴 건 없어요. 너무 멋져서요. 네. 일단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운명처럼 시장님께 두 번째로 다가온 일이라고 보는데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그 주암자원순환센터도 시장님께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실패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속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도 우리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있었는데 주암자원순환센터를 재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거기를 수습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시장님의 이제 정원박람회를 더 멋지게 하신 것처럼 거기서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지역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왕주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그 개발 사업 허가 과정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매립장 사용 종료 조건으로 이제 사업성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이번에 사용 종료하라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순천시도 확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후에 사용을 공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는 그러한 입지 좋은 부지를 찾아야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스포츠센터부터 뭐 문화예술의 전당, 뭐 복합문화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매립장 부지를 실제로 그런 입지 좋은 부지를 잘 활용해서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그런 뭔가 그 광양과 인접한 곳이고 여성강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곳에 뭔가 이렇게 활용할 방안을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관지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일부에서 주암자원화 시설 너무 네가 시작했는데 실패했잖냐라고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죠. 사실은 주암이 털려고 것을 제가 그 자리에 정한 건 아니에요. 이미 제 전임자께서 정하신 시설을 장소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장이 돼서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시설을 하게 됐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가 독단으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환경부와 에너지공사, 난방공사죠. 한국난방공사, 전라남도가 나주 혁신도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도 했고 또 정부 자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 환경부, 한국난방공사, 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 구례군 등
그 당시에 이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들이 전부 다들 연합을 해서 그걸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거를 어떻게 연료화를 할 것인가 문제를 무슨 시장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20년을 곧 바라보게 됐고, 또 정부는 이제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대응하는 걸로 해서 이제 법이 바뀌게 돼서 정책이 바뀌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방금 아까 이제 우리 최영화 소장이 말씀을 올린 대로 이거를 재사용하고 뭐 어떻게 해보는 얘기를 어느 정당에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그때 공론화위원회 그 정당에서 선출된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그분들도. 근데 그때 계속해서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 정당, 언론인 협동조합 이런 데서 참여해서 100일 동안의 끝장 토론을 했거든요. 그 결론은 이거는 이미 수명이 다 했다는 거였거든요. 새롭게 그 당시에는 법이 아직 개정되기 전이니까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고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노관표가 어느 날 갑자기 해서 확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론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니까 매입은 이제 할 수가 없으면은 소각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소각에서 생기는 것 중에 고민해야 될 것 하나가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각에서 나온 걸로 에너지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설이나 사람이 사는 데는 에너지가 대단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에서 나오는 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면 다른 데서 근데 석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자력이라든가 뭘 넣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가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두 개 다 에너지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선진국이나 이런 데처럼 에너지로 전환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쓰는 에너지를 다른 데서 만드는 것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쓰레기 처리의 기본적인 것은 발생한 데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솔직히 그 동네에서 냈으면 그 동네에서 처리해야죠. 왜 어느 지역은 이거를 받아주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원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추세들 자체가 이거를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을 바꾸게 되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과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들로 다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다 처리를 하고 저도 덴마크 코펜이도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거기 제가 거기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 쓰레기까지 들어옵니다.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정신이 우리보다 나쁜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다 들어갑니다. 그 위에서 영국에서 스키 타러 오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요 문제들은 이제 시대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암 자원화 시설을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린 게 재사용하거나 수습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은 29년으로 수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공론화를 계속해서 주도했던 분들 생각도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된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뭔 얘기냐? 에너지로 이걸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금 거기까지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왕지 매립장을 사용이 이제 종료가 다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는 아직 그 발표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묻혀져 있는 쓰레기들도 지금 파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매립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면 세계적으로 매립을 하느냐?
매립으로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제대로 한 겁니까? 최양마 소장님? 네. 차범주 기자님.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음방법에 관련해서 질의하자는데 갑자기 자원 공공자원화 시설을 하면 저음방법 질문하려고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정했으면 순서를 맞게 해야죠. 그러면 그 박람회 성과하고 국가정원 운영 계획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십시오. 사안조 기자님. 죄송합니다. 큰 소리 내서. 가장 궁금한 건 초대 관심이었던 그린 아일랜드에 관련해서 그 잔디를 전치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시민 여론조사를 최근에 하셨는지 아니면 하시면 언제쯤 그 여론을 조사하실 건지 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성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범주를 두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린 아일랜드는 제가 시의회의 필경 질문에서 임시 시설이고 박람회가 끝나고 시민들 의사를 들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궁금하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그리고 사후관리 영역을 맡은 영역사도 지금 되게 궁금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린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는 영역사에서도 우리가 하는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족도가 1위로 나온 게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1위로 나온 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운영을 해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것들을 방문객들과 이런 분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일관되게 뭐 90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걸 전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80 몇 프로가 저는 넘는 것으로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8분 이상들은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에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고 의회하고도 조율할 시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후 관리를 하는 영역사가 지금 해놓은 결과들, 우리가 중간에 이거에 대한 것들, 여론을 모니터링 해놓은 것들을 결국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은 10분 중에 8분 이상들이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마을 세 군데와 함께 또 여기하고 무관하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시설의 중요성이나 이용도가 거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은 이렇게 나왔지만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이걸 조금 더 살펴야 할 부분들이 있는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조율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서문을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가는 지금 게이트가 우리 박람회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문 있고 서문 있고 이 남문 게이트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문 게이트를 바로 나오면
자원봉사센터자들이 있고 보건소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원역 가기 전에 그 광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쯤에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게이트 이외의 지역은 어촌 그린광장이나 그린 아일랜드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어싱도 하고 돌 수 있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박람회 이후에 하고 있는 산업들이 K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워케이션 센터에 대한 그 의무에 응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가 단순하게 공무원들 공간이 아니라 기업들이 여기에서 예컨대 여기 와서 뭐 오케이션 센터가 된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지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K문화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논의 중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일부에서 여러 가지 산업 종류 중에 K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 여러 분야 중에 여기에 적합한 것이 있는지가 당연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공무원들 공간은 좀 더 빠져나가서 있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앉을 것이 아니라 나가고 결국은 이게 산업과 그리고 기업과 시민들이 더 우선순위로 이걸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가정원 운영 관련 질문일까요? 청원주 기자님. TBS 서울전 기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의 이상현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박람회 기간 끝부분에 그 애니메이션 페스타하고 웹툰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결국 정원박람회 이후에 이 노원규 시장이 어떤 그 산업,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산업과 연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할지를 어떤 보여주는 저는 시그널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웹툰 사업이나 더구나 내년에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들 구체적으로 지금 방향성이 나와 있는데요. 국가 정원과 애니메이션 또는 K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사실 좀 우리가 좀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원산업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이 되는지 조금은 좀 애매합니다만 조금 가시적인 그 플레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이 조금 확정이 되면 따로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가 브리핑을 한번 올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 전체를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오를 이용을 해서 이런 형태의 행사를 하는 것들은 조금 겸손치 못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순천이 하는 게 저는 최종 완성본 비슷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똑같이 하는 것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사실은 K문화 콘텐츠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금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정부의 제안서를 낼 때 그때는 제작 기업들 정도가 올 수 있게 처음에는 구상을 했습니다. 왜? 정부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첫 번째로 국회하고 이제 조율을 했던 것들이 우리가 여러 일들 중에 열 몇 가지가 정부 안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정치권과 제 생각이 조금은 달랐던 게 저는 우선순위가 결국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이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0.7%로 승리하는 걸로 끝났지만 그 당시 굉장히 첨예한 대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선진국이 아니라면은 뭐를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요 쟁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게 AI와 빅데이터 등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 중에 또 플러스 된 게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 산업은 단순하게 제작 기지 정도나 데리고 와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들,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총체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이동산이나 또는 애니메이션 이용해서 퍼레이드나 하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했던 용어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쩌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산업구조 전반적으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는 전략들이 될 수밖에 없고 제작기지 쪽에는 50여 개 정도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에서는 우리 쪽을 이거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줘야지 왜 그러냐는 얘기들도 제가 시정보고 해보니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작기지에 관련되는 것들은 원도심이나 이렇게 이용을 할 텐데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작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올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어도 아주 적은 영세 기업들이 와가지고 보조금 떨어지면 중앙으로 다시 가버리는 것들이 이제까지 다른 도시에서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안 됐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적어도 상장이 돼 있거나 상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앵커 기업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수도권에서 있었던 요 관련된 숙련된 고퀄리티의 품질을 가진 분들이 여기를 올 수 있게 판을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 전역을 놓고 지금 이거를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정원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발전 특구나 이런 것들이 되다가 보면은 정부에서 200만 평 정도를 생각을 해서 업종은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들이 뭐 2차 정지다 뭐다 막 들어가는데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아마 우리가 최초로 지금 뚫고 나가는 것이고 요거는 아직 시행령이 확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돼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공공자원화 시설도 막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들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도시 전체를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서 컴팩트하게 이 공간을 재배치해 가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치 안에가 병행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되는 것들이 아직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박람회 관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광재 기자님.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언론인 브리핑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지금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질문도 많고 답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반 정도 시간은 지금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것은 지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한 소리 듣더라도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지금 현재 공공자원화 시설은 많은 이슈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입장을 잠깐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 그 연합들의 입지가 사실 지금 순천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같기도 하고 또 진취의 중요한 자리인데 왜 그 자리가 선정됐냐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린 거고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순천 자원 순환센터 여기가 지금 상당히 부실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순천시도 좀 관리에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순천시하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많습니다. 거기가. 근데 현재 지금 앞으로 지금 2029년까지 지금 그 시설 저희 이제 거기가 운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순천시가 이 지금 주암 이 전화 순환 센터를 어떻게 지금 개선해서 운영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시장이 먼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그 공공자원화 시설이 그 처리 용량으로 순천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부실에 대해서는 최영화 소장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무자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주암 자원순환센터는 어찌 보면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굉장한 관리 감독의 이런 문제점이나 또 화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고용연료를 생산하는 그 곳인데 고용연료에 생산해서 이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우리 지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한국난방공사하고 이렇게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이렇게 해서 했던 내용들이 그 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소송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고용연료에 대한 이런 공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을 주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래서 회사도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률도 2014년부터 이게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시민의 의식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네, 그동안에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 경영상 어려움도 있었고 화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재활용률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지금 한국난방공사와 나주시 소송이 종료돼서 내년부터는 지금 그 고용연료가 생산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또 받아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29년까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면서 30년 직매립 금지에 앞서서 새로운 신규 처리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 용량 문제는 이제 감론을박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크지 않느냐부터 여러 얘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맡겨서 그 결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13만 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20톤을 생각을 하고 여수도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거나 좀 더 적은데도 거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320톤인가? 350톤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 묻혀있는 것들, 기상재해가 생기면 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또 몰려듭니다. 이런 거 처리하는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건 정했지만 아마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심사하고 조율 받는 데서 다소간에 지금 이게 영향의 차이들은 좀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뭐 무조건 500톤 하겠다면 500톤 해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환경부하고 이제 관련된 아주 지리한 심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치면서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가 조금 조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문경아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시안의 문경아 기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야말로 그 정원 돌풍, 정원 뭐 어쨌든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금 981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뭐 333억 원을 초과 달성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산출을 그 관광객 1인당 산출을 뭐 통계 이런 걸 해보면 1인당 뭐 4만 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뭐 3,90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구도심이나 아니면 이제 오천이나 야당 379 주민들은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도심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정말 나는 체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시장님이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 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경제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일어났을까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골고루 온기가 다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구도심도 도심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옷장에 국밥 주면 재료가 소진된다든가 일찍이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아시는 분들이 저 구도심 골목 안에 들어있는 데는 야 오늘 김치찌개 한 그릇도 누가 안 사주더라 하는 얘기를 저라고 왜 안 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들은 1차적인 소비 인구를 끌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인데, 두 번째 이 소비 인구를 자기 가게까지 끌어들이는 것들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거는 거기를 하는 소상공인들도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 조금 준비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되고 이런 데들은 예외 없이 거의 사람들이 좀 찾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옛날식으로 놔뒀더니 사람들이 안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게 골고루 다 온기가 미쳐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이런 행사를 또 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심 한가운데까지 그 지금 그 혜택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까지를 어떻게 지금 혜택을 보게 할 것인가 숙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 행사를 승인받을 때 그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발 효과를 크게 지금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는 임 기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공식대로 얘기될 텐데,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림잡아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부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새만금과 비교해서 이거를 인정하는 것들은 이번에 우리가 세금이 59조가 안 거치면서 새 사업을 전혀 못하게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막았는데, 요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가 요청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 수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 생산성 본부 이런 데서 예측 안 했던 결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인정은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산단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풀려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기업들이 우리를 평가한 게 다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아무리 유행이라고 지금 하지만 대부분들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움직였던 공간은 포항이나 광양이 이제 순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물론 우리 노력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관련된 소재 산업들이 우리한테 오게 된 것들은 박람회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된 것들을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평가해 준 것 때문에 결국 여기에 본사도 들어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늘 치르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숙소나 이런 것이 없어서 결국 여수 전율만 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호텔 유치가 좀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에서 성주시 시후에 리조트를 지금 지으려고 행정 절차가 이미 종료가 되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한 5천억 정도 투자해서 이걸 짓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평가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국가기관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생활과 관계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기초까지 대한민국 243개 정도가 있는데 80% 이상이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여기를 파견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됐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할 때 생산성 본부나 이런 데에서 수치화 확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생산 유발 효과를 제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없는 점 이해를 하실 것이고 구도심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미치지 않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향후의 과제들이고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크나큰 지역에 효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람회 관련은 마치고 공공자원화에 대해서 질문 2분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호 기자님. 예, 전라도 뉴스의 안병호 기자입니다. 우리 시장님 슈트를 멋있게 입고 나온 걸 보니까 비로소 박람회가 폐막됐구나 걸 실감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입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공자원의 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좀 더 한 발 더 우리는 나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순천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을 상대로 소각 방식의 공공자원의 시설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려는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64%나 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많은 언론인들도 선지직 연합을 다녀오셨고 많은 시민들께서 또 선지직 연합 갔다 온 결과가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우리 최영화 소장님이 발표한 것과 다른 걸 좀 질문을 드리면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관리 운영에 대한 이게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겠냐 심각하게 좀 내다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소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에 대한 활용 정책을 잘 발굴해서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요. 혹시 환경운동연합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발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질문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이끌고 계신 분이 여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서도 100일 동안 토론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인 게 시장은 바뀌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장도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그렇더라도 이 소각 방식의 여론조사가 소각이 64%인데 저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단을 특정하지 않고 했을 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집단을 특정해서 했을 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우가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64%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적인 신뢰가 낮고 관리 운영을 못 믿겠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을 믿고 결국은 관리 운영은 제도 틀에서 법의 틀에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요 정책을 펴나가면서 어떻게 병합을 해서 풀어야 될 것인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생활인들 아닙니까? 언론인이고 정치하는 사람 이전에 과연 우리가 집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처럼 마음대로 마구 버리고 이렇게 편하게 버리는데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실을 한 날을 본 게 동해시인가요? 거기하고 외국의 아주 작은 마을이 쓰레기 재료를 그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쓰레기를 사실은 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시민사회가 그때도 공고했던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늘리고 배출을 줄이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같이 지금 해나갈 것인가, 이거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하고 저희가 이제 오찬을 명분간에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서 더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염동성 기자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원박람회 1000만 육박한 것 축하드립니다. 공공자원화 시설과 관련돼서 지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27일 날 풍덕초등학교에서 시민 300여 명이 모여서 일단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 시장님을 초청하신 것도 진보당에서 한 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논의된 거는 이후에 그 시민운동본부 반대를 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그럼 시장님도 그런 운동본부로 구성이 되면 토론회에 참석시켜서 얘기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질문이니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나 시장님 또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장이나 설명들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는 있는 건지 또 이런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정당들이 초청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참여하기 곤란합니다. 시민운동 본부라고 하던 내용도 조금 들여다봐야죠. 왜 그러냐면요, 논의 과정이 전혀 없으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연기자님, 거기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순천에서 뒤에 서라 그러면은 저 뒤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100일 동안 끝장 토론을 했다는 게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논의될 수 있는 모든 얘기가 다 나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 요청이 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도 행정과 정치의 양면을 다 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곰탱이가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한 세력들이 주체해서 이걸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배가 산으로 가버려서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토론이라 그러면은 숙이라는 건 징글징글할 정도로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에서요, 유튜브들이 하도 많아서 전국에서 돌고 있는 유튜브를 다 봤습니다. 도대체 전국은 어떻게 되는지, 어쩌면 그렇게 전국이 비슷합니다. 주장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경우는 우리도 뭐 공청회 같은 것도 요건이 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고 적어도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것들은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이 정도 이제 아시죠? 하고 옮겨서 또 필요한 얘기 있으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또 박람회